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많은 자동 판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의 자동 판매기는 자동 판매기의 수량만큼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판매되고 있죠. 2018년 기준 일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판매기 개수는 294만 대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총 인구 수가 1억 2,6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국민 43명당 한 대의 보급률인 것입니다. 이 자판기들이 1년간 발생시키는 매출액은 무려 4조 7,360억엔, 하나로 50조 원에 달하여 그 시장 규모는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흔히 자동 판매기를 일본의 자랑스러운 문화 중 하나라 소개합니다. 일본은 치안이 뛰어나고 민도가 우수하기에 자동 판매기가 도난당할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죠. 또한 일본의 자동 판매기가 흔해진 이유는 근면 성실한 일본인들이 편의점에 가는 시간조차 아끼기 위해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를 구매하여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자동 판매기는 일본의 근면 성실한 민족성을 상징한다는 자부심을 자주 홍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자판기는 과거 한국 때문에 큰 위기를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때는 1990년대였죠. 당시 일본의 자판기 내부에서는 구멍 뚫린 동전이 대거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우리가 어렸던 시절 동전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 실을 엮은 후 이를 자판기 혹은 오락기에 넣었다 빼는 방식이 인터넷상에 공유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역시 이와 같은 경우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밝혀진 진상은 뜻밖이었습니다. 일본의 자판기 내부에서 발견된 구멍 뚫린 동전은 다름 아닌 한국의 500원 동전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500원이 너무 많이 발견된 나머지 한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500원 동전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500엔은 한국의 500원과 지름도 같고 무게도 비슷하여 겉모습만 빼고는 사실상 같은 동전이라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자판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자판기에 한국의 500원을 넣으면 일본의 500엔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했던 거죠. 500엔이 하나로 약 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수익률 1000%에 달하는 고수익 투자였던 셈입니다. 이에 막심한 피해를 입은 일본의 자판기 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자판기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리 무게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세한 무게의 차이는 있었기 때문에 자판기의 동전 판별 기능에 무게인식을 추가하여 500원과 500엔을 구별하고자 했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궁여지책은 금방 뚫리고 말았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에 드릴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흠집 혹은 구멍을 내는 편법을 통해 500원짜리 동전의 무게를 500엔에 맞추는 일당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일본 자판기 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해당 범죄가 연일 일본의 뉴스에 오르내리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나 다름없다. 그냥 한국인의 입국을 모두 막아버리면 된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500원을 이용하여 일본 자판기에서 부당이득을 편취하던 집단은 전부 중국인 범죄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도 중국인에 의해 화폐를 유출당하고 훼손까지 당한 피해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일본 당국은 여기서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500엔 동전을 모방하여 500원 동전을 만들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500원 동전을 전량 폐기하라. 자국 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타국의 조폐 사업에 간섭하는 역대급 병크를 터뜨린 것입니다. 이는 국내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며 한일 간의 갈등은 심화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00원 주화의 발행 결정 시기는 1981년 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500엔 주화 발행 결정 시기는 1981년 6월 30일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동전을 모방했다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동전이 일본보다 반년 앞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이 괜히 한국의 동전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가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셈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2020년, 한국은 30년 전 일본이 한국에 부탁했던 화폐 폐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서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6억 4,260만 장의 지폐, 총 5조 원에 달하는 돈을 불태웠다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약간이라도 손상된 화폐가 있다면 이를 폐기하고 있고, 이전에 사용하던 만원권의 유통수명도 다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폐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사회에서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재화입니다. 때문에 지폐에는 상상 이상의 병균이 많다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지폐 위에서는 최장 28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재화 중 하나인 지폐는 방역을 위해 가장 먼저 폐기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캐시리스 사회로 사실상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고, 핀테크의 발달은 카드가 없더라도 휴대폰 하나만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현금을 잘 사용하지도 않던 한국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쳤으니 이 기회에 실물 현금을 모두 폐기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일본은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물론이고 사망자 수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월에 끝났어야 할 긴급사태 연장은 한 달의 기간이 더 연장되었죠. 이 모든 것은 스가 총리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해냈다는 메시지를 주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방역 모범국인 일본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가 총리가 보이는 행보는 오직 올림픽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 스가에게 등을 돌렸고, 일본의 언론들조차 스가에 대해 조롱기사만 쓰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내에 반드시 개선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높아졌다. 이제 스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어떨까? 비상사태 선언은 기업의 파산과 실업을 증가시킨다 라며 일본에서 유명한 우익 언론조차 스가 총리를 손절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 개최 같은 현실성 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한국처럼 캐시리스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현금 없이 살 수 없는 일본 사회의 구조는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라며 스가 내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본의 은행권이 가장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2020년 1월에서야 플로피 디스크의 취급을 종료하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에만 잠깐 사용했던 구시대의 산물을 일본은 아직까지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개인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용하려면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죠. 은행 측이 이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돈을 들였으니 서비스의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데요.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절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둔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금융개혁에 가장 앞서야 할 금융권이 구시대로부터 벗어나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늘날 일본은 여전히 현금만을 선호하고 있고, 젊은이들조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시대 퇴행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